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영어를 가르치는 김도윤 선생입니다. 네, 일단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좀 빨리 종식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을 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네, 이 짧은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강서구 영어 내신 문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대책, 그 다음에 짧게 제 수업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좀 학교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작년에 서울대 진학률 평준화 고교 중에서 전국 1등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학 실적이 좋죠. 그렇죠? 하지만 그 예비 고일들이 지원하는 고등학교 지원하는 비율 봤을 때 지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뭐 객관적 지표는 아니지만 강서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애교심을 조사하면 거의 바닥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학교 시설이 좀 낙후가 됐어요.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그리고 옛날에 좀 비리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좀 강서구는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을 굉장히 좀 차별 대우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부터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낮았지만 옛날에는요, 전교 150등까지만 야자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수가 높을수록 책상이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150등 넘어가면 식당에서 자습하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성적 안 나오는 학생은 강서구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첫 시험에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면요,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짧은 영상 잘 들으시면 첫 시험 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하니까 잘 보시고요. 네, 우선 블로그에 강서구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출력을 해 주시고요. 네, 넘겨보시면, 자, 5페이지까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내신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온 게, 자, 주요 과목 단위수입니다. 1학년 때는 국영수가 4단위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나오네요. 평균은 수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가 비슷하게 75점 정도 되는데, 평균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난이도 평가했을 때 강서구 영어 시험은요, 약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왜 이렇게 높냐? 아이들이 잘하니까 이렇게 평균이 높은 겁니다. 자, 문제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 편차 보시면 19.8로 수학이랑 비슷하게 1등인데 보통 다른 학교 표준 편차가 한 17,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9.8이면 약간 점수가 넓게 퍼져 있다. 최상부터 하위권까지, 최하는 없겠죠. 그렇게 점수가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 컷과 등급별 인원입니다. 보시면 등급별 커트라인이요, 등급별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2, 3점 정도 높습니다. 96, 91, 84 굉장히 높고요. 아이들이 잘하니까. 그 다음에 퍼센트가 4%, 11%, 23% 되니까 전교생 330명이라고 봤을 때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80명 정도가 85점 이상이다. 이 상위 등급 사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종합을 하겠습니다. 자, 강서구 영어는 시험 범위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어려운 편이지만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 컷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 등급을 따기에 매우 어려운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신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아이들이 이번에 보는 시험이랑 가장 비슷한 시험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자, 요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번 시험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는 능률 김거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보통 두 가가 나오고요. 열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보통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가 하나 나오는데 강서구는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작년 중간 때는 2019년 3월 모의, 그 다음에 2015년 3월 모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는 이번 모의고사 4월 16일 날 보는 모의고사랑 또 다른 모의고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듣기 빼니까 28지문 합쳐서 총 56지문에서 30문항이 출제가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자료 보실게요. 자, 자료 보시면 그 문항별 문제 유형이 쭉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등급을 결정짓는 요소가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서술형이겠죠. 그렇죠? 근데 서술형 보니까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영작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킬러 문항은 서술형 영작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다른 학교가 문제 수가 30개, 35개 되거든요. 근데 강서구는 44개. 약 다른 학교보다 15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등급을 결정한다. 영작 문제랑 엄청나게 많은 객관식 수능 유형.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영작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에서 약 6문항 30점 배점이고요. 무지 배점이 높죠. 요거 잠깐 그 자료집에 문제 유형 보실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형 없는 단어 배열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해석이 있고요. 밑에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 해석에 맞게 적절하게 배열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요건 변형 있는 단어 배열이라고 해서 첫 번째 거랑 다 똑같은데 바로 보시면 그 어법상 필요하면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죠. 즉 문법적 지식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어려운 두 번째 유형이요 6문제 중에서 보통 5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작 문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자, 대책을 보시면 우선 영작 문제니까 영작법을 숙지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특히 영어를 배우기 힘들어하죠. 왜 그럴까요? 영어랑 한국말은 어순이 반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말하거나 글 쓰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어순적 특징을 활용한 영작법을 숙지해야 되고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영어 어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작 문제는 시험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장을 다 외우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못 외우죠. 왜?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 문장이나 영작 문제에 출제되지 않겠죠.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포함된 문장만 영작 문제로 출제가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강서구 내신을 대비해서 그 시험 범위 문장을 딱 보면 영작 문제 나올 문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장만 한 30문장 정도 뽑아서 암기시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많이 출제가 돼요. 뭐 100% 거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뽑아줘도
아이들이 그 2, 30문장도 다 못 외웁니다. 거의 대부분. 왜 그럴까요? 영어 문장은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지죠.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해야지 외워집니다. 뭐 이를테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파악하고, 그 청크라고 하죠. 덩어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수식관계 파악하고, 이렇게 구조가 보여야지 외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법, 구문 포함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적 지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 문법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론 제가 구조를 분석해 주겠지만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구조가 보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구문 공부 열심히 해서 구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지났지만 우리 저번 겨울방학 때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이 구문 공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 봐서 구문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는 학생은 따로 모아서 구문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급을 결정짓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은 객관식 수능 유형입니다. 이것도 문제부터 확인하시면 그 예시 문제로는 어휘랑 문법 문제밖에 없는데요. 아까 그 유형표 보셨겠지만 그 외에 뭐 주제 제목, 빈칸, 문장 삽입 순서 등등 수능 유형은 전부 다 출제가 됩니다. 자, 바로 대책을 보시면 당연히 탄탄한 수능 문제 풀이 실력이 완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 학생은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비내신 학습 기간에도 꾸준한 수능 영어 학습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수능 문제는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문만 제대로 학습되어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수능 지문은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뭐 중학교식으로 그냥 뭐 많이 읽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구조 분석이랑 도식화입니다.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모의고사 교과서에서 지문은 그대로 나오고 이제 문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자, 이 모의고사 지문인데 이 지문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제가 미리 분석을 해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별로 나올 문제를 구분합니다. 노란색은 문법 문제 나올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어휘고요. 그다음 PS는 주제문이고요. 서술은 영장 문제 나올 거고요. 괄호는 뭐 빈칸 채우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나올 부분을 구분해서 미리 표시를 해오고요. 그 다음에 한 지문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영어로 주제를 작성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주제 제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문에 그 빈칸 채우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제문의 핵심도 따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구조 분석이랑 도식화가 뭐냐면요. 자, 요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구조를 분석을 하면요. 도입엔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주제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통해서 그 지문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학습 끝났으면 눈 감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이렇게 복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구조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는 뭐냐면요. 도식화는 여기는 없는데 지문의 내용을 기호화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보통 빈칸 문제 지문은요. 도식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빈칸 문제 지문은 거의 주제가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고요. 토픽이죠, 토픽.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근거로 뭐가 나오냐면 A는 B 다시다. 그 다음에 A는 B 다시 다시다. 이게 근거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B-B'가 뭐냐면요. 이 B-랑 B-는 B의 패러프레이징 표현입니다. 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바꿔 말하기죠.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니까 핵심어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B-랑 B-랑 B는 내용이 똑같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근거는 이 주제랑 내용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통해서 내용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도식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구조 분석이랑 도식화를 해야 수능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시면 자, 세 번째인데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 생각해 보세요. 영어 모의고사가 이제 듣기 포함해서 45문제에 70분입니다. 근데 이 강서구 내신은요 44문제인데 50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시간 관리는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연습입니다. 저는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그 모의고사가 이제 45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20번까지는 듣기잖아요. 20번이 아니고 17번까지요. 그 다음에 18번부터 이제 45번까지가 독해가 되는데 보통 전체 70분에서 듣기가 보통 한 18분, 19분 되거든요. 20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독해는 50분에 풀어야겠죠? 근데 그냥 다 풀고 50분 확인하면 절대 연습이 안 되고요. 세 부분으로 쪼개야 돼요. 18번부터 30번까지는 보통 쉬운 주제, 제목, 뭐 도표 이런 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18분에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40번까지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순서, 빈칸, 문장 삽입. 그래서 여기보다 문항수는 적은데 똑같이 18분입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 8분. 보통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번으로 끊어서 연습을 하면 나중에 시기가 없어도 내가 지금 빨리 풀고 있나 늦게 풀고 있나 감이 옵니다. 그 감이 생겨야 강서구 내신은 시간 관리를 잘할 수가 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꾸준히 시키는 거죠. 네, 이상으로 킬러 문항 분석을 끝내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강서구 수업 안내 간략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간 계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5, 6주 전부터 내신 수업을 하고요. 내신 수업 사이에 2, 3주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풀이, 우리 강서구는 모의고사 풀이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영작 수업에 대비해서 구문, 심화, 특강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내신 수업 일정입니다. 모의고사가 4월 16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4월 2주차까지는 모의고사 대비하고요. 3주차부터 내신 수업 하는데 계획을 일단 이렇게 짜봤는데요. 아직 중간고사 일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확정이 되면 자세한 내신 수업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고사가 취소가 되면 이때는 내신 필수 문법과 영작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신 수업 방식입니다. 5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아웃라인, 전체적인 지문의 구성이랑 그 지문에서 중요한 문법을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디테일, 자세하게 이제 한 문장씩 보는 거죠. 그러면서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그리고 강서구는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 지문의 문장이 뭐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구조의 다른 문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형 가능한 부분은 변형해보고 숙지하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확인 단계인데 학교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이제 아이들의 필기를 종합해서
확인하고 정리하고요. 문제를 풉니다. 네 번째는 테스트고요. 다섯 번째는 과제를 통한 복습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수업 특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일 깨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 수업은 그날 배웠던 수업 내용을 100% 소화하지 못하면 절대 귀가가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우리 어머님들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지 않죠.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특히 예비 고1들은 중학교식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식 마인드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시험 때 그냥 다 싹 벼락치기로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생을 좀 쉽게 보죠. 그런 마인드가 고1 때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압적으로 시키면 거의 막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어떤 학생은 반발하고 뭐 어떤 학생은 포기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풀어주면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강요와 관용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어떤 당근과 채찍을 배합함으로써 아이들을 잘 끌고 가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는 강사의 경험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 선택하실 때 경험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재랑 수업이 뭐 최고다 그런 말이고요. 내신 수업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선생님이 그 학교 내신 문제에 얼마나 정통하냐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강서고 그 내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가독성 최고 수업이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100% 빔에 제가 미리 수업 준비를 해온 화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수업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수준별 밀착 관리와 상담 시스템.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항상 이건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항상 수업 후에 테스트를 봐서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은 개별적 수업으로 보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나가는 자료물이나 과제가 개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교가 있는데 강서고 출신의 선배 명문대 재학 조교입니다. 그 조교가 본인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유용한 조언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록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님 심층 상담을 통해서 학생 성향을 파악한다. 이 학생 성향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학생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별 성향에 맞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아무쪼록 저에게 학생 맡겨주시면 기대 이상의 성적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